안녕하세요. 경남 지역 사람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는 DJ 윤준건입니다. 이 얘긴 맨대항 망일봉에서 시작해 멀리 여긴 남쪽 끝 바다의 땅, 햇빛의 근심을 말리는 여긴 커다란 상괭이가 지켜주는 곳. 바다가 아름다운 통영에는요, 통영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밴드가 있습니다. 맨대항 망일봉에서부터 시작한 그들의 노래는 어떨까요? 밴드 듣는 건 너의 책임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누가 들어줄지 몰라도 오늘도 노래하는 듣는 건 너의 책임. 어서오세요. 이 들어왔으니까 퇴근. 안녕하세요. 이 들어왔으니까 벚꽃 엔딩 하면 되겠다. 다시 이제. 출근. 아닐 것 같은데. 그냥 G-7으로 들어가요. 진짜. 세븐데? 그것도 괜찮다. 이 얘기 맨대항 망일봉에서 시작해 멀리 여긴 남쪽 끝 바다에 닿아. 네, 저는 원래 자영업자였다가 지금은 지옥의 회사원이 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 김지혜고요. 듣너책에서는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치고 있는 김신혜라고 하고요.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반 그리고 간협 기타를 맡고 있는 저희 고성의 나무공장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원 허예찬이라고 합니다. 가장 좀 자신 없는, 그래서 신발끈만 보고 노래하는 그런 성격의 보컬입니다. 막내 남준호라고 합니다. 팀에서는 퍼커션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를 치고 가끔 노래도 하는 늘샘이라고 합니다. 베이스가 땅. 다시 해보자. When you see. 땅땅땅 when you. 서점이 너의 책임 쪽 바로 건너편에 있었는데 오픈도 하루에 한 2시간 했나? 3시간 했나 그렇게 했고요. 손님 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모임 한 3개 정도 굴리면 일단은 뭔가 월세는 나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굴리고자 했던 모임 중에 첫 모임이 이거여서, 그리고 아마 그 지혜하고 늘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되게 섭외 능력이나 이런 거 없었으면 그냥 어쩌면 계속 이렇게 노래 만나서 서점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런 수준의 연주로 공연도 하고 한다는 게 참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크게 깨달았고, 이 밴드는 저한테 쉬는 시간을 주는 밴드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제쳐두고 와서 여기서 쉬고 노래 부르고 또 이제 막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 같이 잡담하면서 떠들고 그렇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자, 영남 라디오스타에서 모셨습니다. 파란 바다 통영의 동네 사람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인디 밴드 듣는 건 너의 책임의 두 멤버 모셨습니다. 유춘엘 쌤씨, 남준호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본인 소개 한 번씩 직접 해주시죠. 저는 듣는 건 너의 책임 막내 그리고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남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타와 노래를 가끔 하고 있는 유채 늘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듣는 건 너의 책임이라는 밴드 소개도 한번 해주실까요? 늘샘 씨가 해주실까요? 듣는 건 너의 책임은 통영에 있는 인디밴드입니다. 네, 만들어진 거는 2021년에 처음 생겼고 지금은 7명이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예, 듣는 건 너의 책임. 보통 이제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음악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길 마련인데 좀 반대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생긴 이유는
처음에 너의 책임이라는 책방이 먼저 있었어요. 그 작은 책방이 이름이 너의 책임이었고, 네, 이 책 사면 네 책임 이런 식으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밴드 이름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너의 책임이라는 책방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밴드니까 듣는 건 너의 책임이라고 하자라고 정했다고 들었고요. 같이 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나서 설명을 드릴 때는 역할에 따른 책임감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음악이나 뭐 이런 예술 활동은 좀 그런 책임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하자. 우리의 이야기를 좀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뭐 이렇게 시도한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이 또 이름에도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누가 들어줄지 몰라도 오늘도 노래하네 듣는 건 너의 책임. 생긴 지 2달 만에 저희가 자작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숙제처럼 네,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한 2달 만에 그 저희 첫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때가 어디서 하셨어요? 통영의 욕지도 옆에 이제 우도라는 작은 섬이 있거든요. 욕지면에 인구가 24분 정도 사시는 작은 섬에서 그 섬마을 영화제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예산이 워낙 부족한 영화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디 유명한 밴드를 초청할 여지는 없어가지고 그러면 통영에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작은 밴드가 있는데 저희가 와서 해도 되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려가지고 그럼 좋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영화제 개막 공연이 저희 첫 공연이었고요. 그러면서 통영에 워낙 밴드가 드물다 보니까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네. 영화도 만드셨잖아요. 예. 영화 이 제목도 네, 듣는 건 너의 책임. 동명의 영화 예. 맞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통영의 인디밴드의 탄생기, 실력이 모자란 생초보 밴드가 시작되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네, 2021년부터 틈틈이 촬영을 시작했고 올해 2024년 초에 완성을 하고 9월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처음 관객들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리고 10월에 이제 처음으로 통영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게 돼가지고 예, 통영 시민들을 예, 이틀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못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정말 보잘것없는 음악이라도 전 분명히 니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냥 이 밴드 활동이 되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생전 처음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오신 멤버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저도 이제 감동이 있었고 같이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통영에도 이런 밴드가 있고 이런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듣는 건 너의 책임이라는 이름과는 좀 반대되는 거네요. 이게 저희 많이 들어주십시오. 의미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 이름과 달리 또 책임감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기도 하고. 네. 어디 영화제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모습이 이렇게 막 상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봐주고 박수 쳐주고 그 장면을 봤을 때 좀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부끄러운 마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모자 쓰고 막 그냥 일하던 옷 입고 막 이렇게 촬영했을 때도 여러 번 있어요. 그랬을 때 좀 아쉽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무슨 방송에 가고 이러면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그 머리를 미용실 가서 해서 막 이렇게 찍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컨디션이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비주얼이.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신경 쓸 걸.
그리고 이제 제천음악 영화제 갔을 때는 저희 바로 뒷자리에 되게 오래된 유명한 또 밴드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게 이제 제 노래가 이제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이제 계속 의자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네. 다른 멤버분들은 좀 어떻게 말씀 좀 하시던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아, 이 장면 마음에 안 든다. 턱이 약간 접혀서 나왔다든지 그런 좀 외모 얼굴에 대한 모습에 대한 얘기 말고는 뭐 이렇게 내용적인 어떤 뭐 음악에 대한 얘기나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런 얘기들은 그냥 다 좀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뭐 머리 스타일은 괜찮 마음에 드시죠? 그 아까 센 바람을 한번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올라오면 뭐 그런 고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했는데 없어가지고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또 아쉬워할 것 같은. 너무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늘샘 씨는 이제 본업이 네, 영화긴 합니다. 네. 영화랑 음악 각각 어떤 좀 매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다른지? 영화 같은 경우는 좀 만드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뭔가 돈이라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음악은 보통 우리가 즐기는 노래들은 3, 4분 정도잖아요, 길이가. 그리고 단순한 코드들로도 노래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즐길 수 있고 같이 협주하면서 공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나. 영화는 어렵지만 음악은 참 쉽다. 좀 접근성이 뭔가 초보가 접근하기에 좀 편하지 않나. 길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네. 지금도 그럼 계속 그 영화 작업은 또 따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편집하고 있는 작업은 작년에 잠시 통영을 떠나서 또 자전거로 처음 여행을 해서 그 대만을 한 바퀴를 일주를 했는데요. 그때 또 만난 사람들 막 텐트 치고 캠핑하는 이야기들 그런 걸 담아서 또 편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통영에서는 한산섬을 한 바퀴 일주하면서 또 섬 주민 이야기들을 또 단편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곧 뭐 영화로 네. 영화로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제 전공은 하지 못했지만 그 꿈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60만 원짜리 카메라를 처음 사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제 주변에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20대 중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나의 길을 조금 더 가보려 한다. Jina langu ni Lucas. Assalamualaikum. Sawadee-krap. 영화를 그만해야 되는 시점은 자주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작업을 뭔가 또 이렇게 꽂혀가지고 하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근데 쭉 오랫동안 해왔던 게 이거니까 사실 딴 걸 잘 상상을 못 해보긴 했는데 이제 생계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영화 관련된 일로 돈을 번 때도 있지만 좀 다른 일을 해서 뭐 2년 계약직, 뭐 1년 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른 일을 돈벌이를 위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난 집을 떠난 날 벚꽃 지고 개구리 울던 날 작은 자전거에 페달을 싣고 통영이 이제 어릴 때는 벗어나고 싶었지만 웬만큼 돌아다녀 보니 이제 분명히 통영의 장점은 자연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뭐 바다도 그렇고 섬도 그렇고 네, 확실히 그런
자연이 주는 편안함은 있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 통영이 뭔가 다양성이라거나 뭐 아쉬운 점도 없진 않죠. 예.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것도 좀 다양하게 찾기도 어렵고 그런 면은 있지만 뭐 당분간은 또 지금 밴드도 어쨌든 잘 하고 있고 또 영화도 만들었고 하니까 네, 당분간은 통영에서 좀 더 살아볼 것 같습니다. 뼈 대패 세트. 그래가지고 좀 최고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를 보면서 제 뭐 이 업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어떤 집단에서도 최고로 하려고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저는 좀 감명 깊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뭐 좋다고 해야죠. 네가 이거 촬영 좀 해주라. 자, 모르겠습니다. 봐봐. 이분하게 읽지 않았어. 고루 읽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 요 정도로 들어가게. 네네. 내가 들어가게 이렇게 찍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완성재 심사위원. 나 앉아 있을 거고. 네네. 미안한데 저 쪽팔리니까 문 좀 닫아줄래? 문 좀 닫아. 아무도 못 들어오지? 아니야. 닭발은 그 입에 그냥 넣어주는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요렇게 찍었다가 요렇게 해도 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 잠깐 제가 띠링 하고 한 2초만 좀 천천히.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이제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익힘의 정도입니다. 지금 이 닭발은 그럼 저의 결정은 보려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어요.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재미, 웃음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거라고는 못하겠지만 대학생 때 이제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막 PPT 발표를 할 때도 저는 꼭 웃음 포인트를 먼저 이렇게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발표를 시작할 때 이제 듣고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항상 넣었었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인생이 더 재밌어지고 이제 뭐 그런 포인트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야지 그 삶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에도 그런 키포인트가 중요하고 인생에서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들고 나지 우리 웃음이 방 안 가득히 아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지. 난 널 생각해 널 생각해 널 생각해 난 널 생각해. 왜 지금 제 나간 음정을 맞춰주는 이제 마술이거든요. 함께 산책을 하고 아이 큰일 났네. 사실 가수들한테는 치부 같은 거거든요. 자기 음이 나간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 다 나갔다고 보면 돼요. 이게 엄청 대형 공사인데
제가 노래 부르는 거 보시고 아까 이 정도로 고치면 다시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신기하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고 그래서 더 이제 좀 음악적으로 하는 팀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음악이라는 게 원래 훨씬 더 이제 따지고 보면 그냥 좋아하는 거 하는 거고 즐거워서 하는 거고 이런 이제 그 취지에 너무 맞는 팀이다 보니까 너무 좋았죠. 원래는 지금 닭발집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예 시간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음악도 하고 가게도 하시기에? 이제 시간이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저는 항상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시간을 빼서라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일만 진짜 많이 했었을 때가 또 있거든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3, 4개월 정도를 하루도 안 쉬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했던 적이 있는데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 입장에서. 자영업자가 벌 수 있는 와 이거는 통영에서는 이게 최대치다 라는 그 매출을 올리고 이제 수익을 얻었는데 제가 그때 와 나 병원을 좀 가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돈을 벌었던 시기였는데 제일 불행했던 거예요. 그 시기쯤에 듣는 건 너의 책임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음악이 그 탈출구가 좀 됐던 거고. 네, 그때 진짜 감사하게도 그 시기쯤에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 이런 시간을 무조건 내 삶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야겠구나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아내분께서도 이거 밴드 하시는 거 많이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밴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가요? 밴드 하는 거 엄청 응원해주고 근데 와이프가 서울에 있을 때 또 홍대 피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홍대에 이제 그런 인디 밴드들이 많잖아요. 그런 눈높이에서 이제 저를 보니까 이제 지적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조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잣대를 저한테 이렇게 들이대니까 제가 엄청 자존심도 상하고 좀 위축되고 이래가지고 한 두어 달 이렇게 듣다가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근데 기본적으로는 엄청 응원해줘요. 공연할 때마다 와서 이제 막 응원도 해주고. 주변에서 막 너무 뭐 잘한다 하는 사람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한다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맞죠 형님? 저희끼리만 뭐 괜찮네 이 정도지 잘한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기주부에 있는데 왜 몇 가지 그러냐. 갑자기 덥네. 물 한잔 하시고. 예.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는 얘기는. 계속 어떻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요. 최근에 제일 큰 칭찬이 들을만하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거, 덜 떨게 되는 거. 이제 공연 경험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희진님 같은 경우는 우황청심환을 항상 드시고 공연 전날에 먹고 오시는데 예전에는 2개 먹었다면 이제 하나 먹고 오시고 조금 저도 이제 그런 막 처음에는 막 너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끝나고 나면 막 여기가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떨림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When I see that, When I see that, my heart tells me that I love you more than all. 달리는 conscious more than all. 달리는 conscious. 안녕하세요. 요정들은 가고 어둠의 밴드가 왔어요. 자리 떠나지 말고 마지막까지 저희랑 같이 해주세요. 산도 만지고 연대도 연대도 연대도
같이 같은 동지들도 만나고 그러면 더 신나지고 신혼이 생기고 보기 좋잖아요. 소소한 이야기들을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풀어서 노래를 하는 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이뤄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밴드로서는 좀 단기적인 목표는 저희가 정식 음원 발매를 일단 뭐 몇 곡이라도 좀 하는 걸 좀 단기적인 목표로 갖고 있고, 그리고 멤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좀 이 밴드가 서로에게 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길게 오래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장기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사를 지금 한 7, 8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힘들거든요. 장사를 하기도 힘들고 이제 뭐 살기도 사실 뭐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희망의 불씨를 조금 느낄 수 있고, 아, 이 팀 보면 되게 힘이 난다,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배려하면서 저희 팀을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는 게, 듣는 건 너의 책임의 막내로서 가지고 있는 뭐 목표 그런 겁니다. 이 팀 자체가 사실 그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하지 않아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언제 어디서든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좀 용기를 주는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음악 활동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 앞바다에는요, 크고 작은 섬 150개가 점점이 떠 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르지만요, 그 섬들은 모두 다 통영입니다. 우리도 각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지만 함께 있으면 같은 이름을 가지기도 하죠. 그 이름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또 다른 기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영남 라디오스타였습니다.